비례정당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내는 최재성 의원의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재성 의원 얘기는 뭐 17석에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죠? 그 연합 정당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 같고, 다음에 병립형 부분이 아닌 연동형에 내지 말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특정 어떤 정당을 암묵적으로 밀어주는 형태. 오늘만 해도요, 지금 시민을 위하여라고 최백은 교수, 우희정 교수 등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 플랫폼 정당 이게 만들어졌고요. 며칠 전에는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 여기 창당 제안서가 지금 민주당으로 보내졌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음에 정봉주 의원은 또 열린민주당 등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 공식 입장에서 뭐 소위 말하면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직접 만들기는 사실상 힘들겠죠. 이 분위기로 봐도. 일단 뭐 앞서 다 뭐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는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또는 비공식 논의를 말아달라라고 일단은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지난번에 그 5분이 모여서 이 소위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가짜정당, 위장정당 만드는 것에 대한 이 분석과 향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 당이 비례통합당과 같은 형태의 정치를 할 것이냐, 이제 언론 보도 일부에서 되고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현재까지는 여튼 그 헷갈려 진짜 미래통합당과 같은 한국당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꼼수 부리는 그런 형태의 이 비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입장이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갈래의 흐름들이 있는데, 결국은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해내느냐, 그다음에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해낼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이게 지금 퇴색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뭐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치개혁연합, 또 하나 흐름 있지 않습니까? 개국본도 뭐 좀 아까 이게 지금 시민을 위하여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하나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는 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각자 가다 보면 또 분산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분들이 좀 논의하면서 정돈에 가면 되는 거고, 당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의원님은 이 상황을? 지역구에서만 잘하시면 되긴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토론하는 자리를 한두 가지 좀 가져봤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라든가 현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론은 지금 그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 쉽게 말해서 그냥 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과반수에 육박하는 그런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이제 민의의 왜곡을 막고자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현재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끝난 상황에서 아주 작정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 자체는 거의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거의 99.99%라고 다 보는 것 같아요.
그 현재의 제도 그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써서 저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이게 그동안 이제 민주당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명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실제 결과에 있어서 일당을 내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할 짓이 뻔하잖아요. 그 탄핵을 이미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명확하게 지금 이제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밑밥을 깔아놓은 걸 갖고 탄핵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만 현실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유한국당처럼 저 미래한국당처럼 그냥 앞면에 철판 깔고 내놓고 할 거냐 아니면 방법은 없다라고 아주 고통스러움을 선언하고 하여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고통스러운데 이걸 그냥 국민과 하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거냐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들겨 맞더라도 차라리 저 미래한국당 하듯이 그냥 당이 나서서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당의 지지자라든가 걱정하는 분들 가운데. 근데 그렇게 하자니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뒤집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이미 지도부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논의하지 말라는 건 논의도 하지 말고 당연히 그건 당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건 안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미 예측도 뻔하고 전망도 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손 안 대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고통스러움은 표현한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나온 것이 아까 뭐예요? 개혁 연합당이라는 발상과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의 발상과 뭐 정봉주 등등이 나온 거죠. 좀 굳이 차별화를 해본다면 그 정치개혁 연합 그 부분은 그 민주당이 을 포함해서 이 미래한국당 빼고 나머지 부분 전체를 통으로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를 최대한으로 얻어내고 그 안에서 나눠 갖자. 근데 민주당이 원래 가질 부분 원래 그대로 했다면 가질 부분 이상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나머지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의 소수 진출의 의미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소수를 배려하자라는 프레임을 짜자는 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시민을 위하여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일종의 상층 배분 방식이 아니라 이 촛불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하여간 시민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하여간 결정에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정봉주 의원은 결이 조금 또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사실상 저렇게 되면 주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름도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하고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를 선언하는 거여서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나 성과의 귀속이라는 면에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뭐냐. 저는 정해진 것은 이대로 가면 어렵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못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든가 정당이 결단하든 시민이 결단하든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나름의 결단을 마친 그룹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더 나올지 알지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게 어렵거든요. 제가 민주당 이름 지키는 작업을 해봤잖아요. 과거에. 네. 민주당 창당. 근데 사실 저게 민주당을 예를 들어서 애정이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 권리당은 아닌 사람을 10,000명 만들어낸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분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쟁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과연 저게 난립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사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후보는 어떻게 결정하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선관위에서
대의원과 당원에 의한 민주적 결정 방식 이외에는 안 된다고 지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상층에서 막 적당히 나눠 갖는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정정이 필요한데요. 예. 시민을 위하여는 쉽게 표현하면 진짜 플랫폼 정당으로. 아니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이 뭘 주도해서 출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다 플랫폼을 들어와라 제공하겠다는 거죠. 다 들어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아까 이게 난립하면 어떻게 하는 문제와 어떻게 결정하지 하는 문제가 결국은 쟁점일 텐데 더 근본적으로는 가령 이게 민주당과의 관계 또는 그런 정치적 설정은 어떻게 하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만약 저렇게 된다면 민주당과 우호적이고 또 현재 이 상황의 어떤 답답함,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그야말로 임기 처방, 임시 응변의 긴급 처방이지만 다음 총선에 잘 되면 앞으로는 연동형 비례제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쓰는 긴급 처방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계속 그대로 갈지 또 어떻게 될지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첫째로 저는 이게 혹여라도 이러한 정당 추진 세력 가운데서 서로 무슨 뭐가 갈등과 긴장과 뭐가 어떤 뭐 무슨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정치에서 그런 것이 형성 안 될 거라고 믿고 또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간다고 봐요. 결국은 과거의 방식처럼 상층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결정한다라는 원칙만 정하면 그 플랫폼의 원칙을 정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도 맨 마지막에는 지금 정당법에 의해서 선관위가 얘기한 대로 하면 비례대표 공천도 당원과 대의원의 참여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몇 명이 쪼물락쪼물락하는 그런 방식의 정당이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양비론이나 또는 뭐 비관론이나 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네. 어찌됐건 장점이 있건 단점이 있건 무조건 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게 방법인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정할 거는 어설프게 명분에 얽매이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근데 가장 민주당의 결정이라는 게 할 게 없는 것이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추진할 거냐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중 당정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위성 정당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최재성 의원 저는 사실은 제대로 못 봤는데 예. 딱 감으로 아마 최 의원의 이야기는 그런 진행되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민주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를 내지 말자 그 소리겠죠?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도 아닐까. 근데 그렇겠죠. 안 그러면 지금 일반 비례를 안 낼 이유가 그거는 없잖아요.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쪽에 꼼수가 있는 상황이고 시민사회에서의 움직임이 있으니 그냥 손 듭시다 하는 그 얘기일 거라고 봐요. 예. 그게 이제 그 또한 당론으로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데 예. 만약에 그 어떤 공론이 만들어진다면 그 정도가 최상 아니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저게 아니겠어요? 자, 어쨌건 지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대략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만 5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자체를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개표를 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이로 다 번호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50개 정도 되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여기 투표지 분류기가 계속 오류 날 가능성이 높아서 수개표를 한답니다. 비례대표는. 기표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기표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정치개혁연합 뭐 시민사회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시민을 위하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고 방식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표자들끼리 빨리 만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심상정 대표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비례 정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근데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똑같아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바뀐 이유가 선거제 개혁을 해놨는데 그 선거제 개혁을
먼저 나서 갖고 훼손하는 건 좀 명분이 없다고 했던 게 생각이었는데 바뀐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을 선관위가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 법은 자체가 완전히 훼손돼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쪽에서는 페어플레이 하자고 하고 있으면 저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잘못하면 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그 선거에서의 승리를 막는 게 시대적 가치로서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입장에서 이런 방식이든 민주당이 직접 내든 뭐 시민사회가 내든 다 꼼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의당이 내가 봤을 때는요.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이럴 때는 본인들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 정의당의 그 지지율이 하락될 때가 이렇게 본인들만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할 때 아마 그런 국민들의 이 저게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상당히 이제 이번에 잘못한 게 이제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때에 전체를 봐야 할 때 너무 작게 봐서 그러니까요. 그럼 할 때를 몇 번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사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면에서 기대만큼 사실 안 뜨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당의 지지율이. 근데 더 문제는 이번에 탄핵 언급은 저는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봐요. 본인은 전혀 아니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 너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국민이 싫어하면 탄핵 되는데 뭐 막을 수 있냐 이런 붙일 식으로 걸 갖다 붙여야죠. 이런 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무리 사과해야 될 사안 같아요. 조건절 이런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저는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쪽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번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 진짜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일단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저지를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버려서 그게 등록이 되고 비례대표에서만 일당이 바뀔 수도 있고 국회의장이 바뀔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면 쉽게 표현해서 20석 먹을 거 한 10석만 먹겠다고 이게 내놓고 시작하고 제가 심상정 대표라면요. 정치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정치적 수를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던질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내 걸 던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상을 해준다니까요. 그 관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의석 예상됐던 거 그거 우리가 지킬래 하고 있으면은 결국엔 자유한국당이 다수당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망가뜨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정의당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 전체가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면 양보를 해야죠. 근데 시간이 지금 3월 달 지금 2일인데 3월 16일까지 네, 며칠 안 남았어요.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어쨌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급하면 급한 대로 뭔가 다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나 그 힘을 좀 믿고요. 지난 조국 전 장관 파동 때 그런 저력을 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촛불로 탄핵을 해봤고 박근혜를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상황 때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압력을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의회 혁명, 의회에서의 민주 다수파 국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꼼수를 만났는데 예상치 않은 꼼수에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역풍도 불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시민 함대가 지금 또 여기저기서 지금 예. 뜨는 거죠, 뭐. 저는 그 정의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의당 등이 모든 정파가 포함된 일종의 진짜로 비리 빅텐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비례 플랫폼 정당? 예. 네. 예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요. 진짜 빅텐트 이야기가 암암리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통합진보당 부류와 민주당 부류가 그때 이해찬 대표의 말씀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힘을 합쳐 싸워야 된다. 차라리 빅텐트 만들어 갖고 싸우자. 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여기서는 이제 완전 또 평론가로 한번 가 볼게요. 거기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예상되는 전망의 어떤 이슈 말씀드린 것이 하나는 이게 여러 갈래로 가면 어떡하지?와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을 후보 결정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가 제 관심사였는데 저는 두 개가 본질적으로 다 했고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정의당도 논의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원칙적 태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누가 진짜 대의와 전체 판을 바라보는 어떤 자기 내려놓을 줄 아는 그야말로 대의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냐가 걸러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모든 당이 민주당도 그랬고요. 뭐 권리당원 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선을 멀리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한 국민 경선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대규모 국민적 참여의 흐름과 경험을 우리가 축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비례대표에 대해서 시민적 참여와 시민적 검증과 그러니까요. 시민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이루어져서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막말로 제1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서 정의당 대표까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저는 이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각 세력의 나름 리더들도 자기 마음대로 나 누구 시켜줘야지 나 누구 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야말로 그럼 이게 정치혁명 아니에요? 저희 비례대표도 그렇게 지금 선출되죠. 그러니까 권리당원 지금 78만 명의 권리당원과 국민 공모로 참여하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 역시 훨씬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이 미래 한국당의 꼼수 정치를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의 성공 그다음에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성격을 반영한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 이런 되기 말씀을 때문에,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정의당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이 아마 무슨 그런 지역구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국민 어떤 이렇게 붐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대만큼 안 됐잖아요. 근데 가령 가설을 세워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또는 지금 비례정당이 비례에 관해서 이렇게 사람을 당원이든 국민이든 모아서 투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안한다. 그럼 결국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가장 많이 참여해 주는 곳이 대세인 거예요. 시민의 대세. 네. 거기서 저는 판가름이 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정치 개혁이 이런 방식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 이런 생각을 참여로 해봤어요. 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나중에 법 개정을 뭐 또 해야 되겠지만 선거법 개정을 하려면 또 자유한국당이 소수당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그 유성정당 개념은 절대 허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을 네,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뭐 시민을 위하여 등 뭐 해가지고 정당에서 컨트롤 되지 않는 민주 시민들의 정당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개혁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4+1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집단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비례와 지역구 경선 공천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다 반영되어 가는 거죠. 뭐.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없어요. 예,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질 거라고 13일? 보고 예. 지금 비례민주당 그러니까 이 민주당 위성정당도 아니고 비례민주당도 아니고 그냥 시민정당 이렇게 개혁적인 국민들이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 살리는 거니까요. 네. 네.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기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푸나님은 당적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근데 말 안 할래. 아 예. 왜 자꾸 당적 있어요? 새날당 총재인데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당비가 나가요? 당연히 나가죠. 아 그래요? 지금. 당 총재인데 당비 많이 낼 그 거예요. 내가 지금 민주당 당원인 지 오래됐어요. 아 그러셔요? 그럼 이거는 저기 참여할 수 없겠네요. 여기요? 예.
아, 그 내가 한 표가 중요한가? 요거 사람들 모이게 하는 게 더 아니 중요하지. 당원 모집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김인석 위원장께서는요 지금 근데 어디 가셔요? 저 양반 공천되고 나니까 진짜 바빠. 자, 조심히 가시고요. 영등포도 확진자가 예, 좀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3명. 영등포에 확진자가 3명이라고요? 안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